네, 안녕하세요. 디업의 이경민입니다. 오늘 할인지주에 대한 얘기, 아니, 조금 넓게는 할인그룹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할인그룹이 서울시와 소송 사건이 있었었죠.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2심에서 패배하게 됐는데요. 이게 또 최근 이슈라서 이 이슈가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영향을 또 끼칠 수 있는지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바로 보시면요. 여기 1월 초의 기사입니다. 양재동 도로를 놓고 서울시랑 하림이 360억 원에 대한 소송이 있었던 건데요. 이어서 보시면 이제 내용 자체가 도로 용지 무단 사용에 대한 거를 이제 소송에서 패했었습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양재동 개발을 맡았던 파이시티 파산으로 기부 체납 효력이 상실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2008년에 파이시티랑 파이랜드의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파이시티랑 파이랜드가 복합 물류센터 건립을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이시티가 기부 체납을 통해서 도로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도시 계획을 승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파이시티가 도로를 기부를 하면 서울시가 업무 시술 비율을 20%까지 올려주겠다라는 조건이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파이시티가 2014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기부 체납 조건이 이행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도로 완공에 문제가 있었는데 2010 파산은 2014년에 했고요. 2013년에 파이시티 파산 전인 23년에 도로가 완공이 되면서 도로의 기부 체납 조건이 파이시티 파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상태에서 2016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할인그룹이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팔시티의 소유로 하고 있었던 부지였는데 도로가 포함된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2021년에 할인그룹이 서울시가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할인그룹이 서울시가 도로를 사용한 대가로 할인그룹한테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과는 1심 판결이 나게 되는데 22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1심 재판부가 할인그룹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서울시가 할인그룹에게 무단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고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할인그룹이 이 판결을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362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은 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최근인데요. 2심 판결이 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7월 24일 날짜로 고등법원이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다시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게 최근입니다. 할인그룹의 청구를 기각을 하게 된 건데요. 법원이 서울시가 이미 도로를 기부받은 조건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 도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할인그룹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하면 이 파이시티 파산 후에 도로 기부 체납 조건이 실효된 상황에서 할인그룹이 매입한 부지에 대한 도로 사용료 청구의 적법성의 여부인데요. 할인그룹이 1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판결로 인해서 할인그룹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쨌든 기각이 되었다 볼 수 있겠고 서울시는 더 이상 금전적인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거죠. 받게 된 거죠. 비슷한 사례로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처리 문제로 인해서 법적 분쟁에 해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기업에 영향을 조금 많이 미치기도 했고 시장의 신뢰도도 하락을 했던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차 송도 부지 문제도 있었었는데 현대차가 송도 부지랑 관련해서 법적 분쟁을 패소한 후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지급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도 현대차의 재무 상태랑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할인에 대한 할인 지주의 주가를 보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20페소 판결 때문에 주가 하락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았죠. 보시는 것처럼. 대신에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은 장기화가 되면은 추가적인 비용이 또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법적 분쟁 장기화의 여부도 상황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 또 재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조금씩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기업의 대응에 전략이 필요한데요. 일단 소송 결과와는 관계없이 전략적으로 이제 법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요 상황을 잘 넘어가게 되면은 주가에 큰 영향의 요소는 없는데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영향 크게 안 미쳤고 그냥 전체적으로 실적과 동반되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런 건 반드시 요소가 있을 테니까 그런 상황을 조금 주목해야 된다 하면서 이게 조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스러기가 될 수도 있는 요소들을 또 제거해 나가는 게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짜잘한 소송 내용이지만 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고요. 또 추후에 이런 이슈거리랑 관련해서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